안녕하십니까. 수리과학과 수리수리 마수리팀입니다. 저희는 효율적인 연구 행정을 위한 투두리스트 관리를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송주연이고 PPT는 김미경 선생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느낀 부족함 때문입니다. 제가 행정연구원을 2년 8개월째 하면서 우리의 일이 너무 다양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첫 계약 기간인 2년 동안 딱 한 번 한 일도 많고 1년에 한 번 하는 일도 부지기수죠. 그런 일을 다시 할 땐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게다가 2년 계약 기간 끝나고 2달 쉬다가 들어왔을 땐 정말 그 사이에 기억이 싹 날아갔더라고요. 저는 업무 다이어리에 메모를 하는데도 잘 찾아지지도 않고 내가 쓴 글씨인데 뭔 소린지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첫 해는 모르는 건 당연해 하면서 관련 부서에 당당하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2년 차부터는 이 일 처음 하세요? 이런 질문을 들으니까 너무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매뉴얼에는 있지만 매뉴얼에 없는 업무도 많고 매뉴얼의 내용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재계약해서 들어오면서는 이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손으로 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쉽게 기록하고 쉽게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 내가 필요로 하는 최대한의 내용을 담을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했고 오늘 발표는 그 활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는 노션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노션 활용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설명 후에 실전 사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행정 업무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업무는 1년에 한 번 하는 과제 또는 과제 시작할 때, 끝날 때 하는 업무들도 꽤 있죠. 그래서 연구과제 생성이라든가 가계정 생성 또는 연구과제 종료 감사, 학생 인건비, 연구노트 제출 이런 일들은 시작할 때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변형된 다양한 케이스의 업무들이 있죠. 출장 정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국외 출장을 갈 때 같은 경우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매뉴얼에 그 내용이 다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거의 매일 하는 규칙적인 업무들, 예를 들어 전임 연구 인건비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그리고 카드 사용 정산 업무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가 속해 있는 연구과제 팀의 스케줄 관리라던가 이벤트 관리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 이전에 업무 다이어리를 손으로 썼습니다. 다 한 일은 제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제가 쓴 수첩인데요. 다 한 일은 V 표시를 하고 그리고 다 하지 못한 일은 세모 표시를 하는 식으로 해서 다음 날 알아볼 수 있도록 메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그 세부 내역들을 표시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쓰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손도 아프고 그리고 화면 캡처를 붙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다시 찾아보려면 3년치 수첩을 다 뒤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글 캘린더를 이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일정만 기록할 수 있고 세부 내용들을 넣을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투두리스트 프로그램을 찾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프로그램은 노션을 제외하고 3가지입니다. 마이크로팀즈는 학교에서 그동안 사용한 제버를 대신해서 올해부터 새로 계약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플래너라는 프로그램을 연동시키면 사용이 가능한데 파일 첨부와 이미지 게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네이버 캘린더인데 파일 첨부는 되지만 캡처 화면 첨부가 안 돼서 한눈에 투두리스트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구글 캘린더도 기능이 거의 똑같았고요. 저희가 노션을 추천하게 된 이유는 앞서의 단점들을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노션은 메모나 데이터베이스, 달력, 알림 등을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메모하는 모든 기능을 합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노션의 장점으로는 노션은 블록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하나의 블록 안에 텍스트,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 그런 다양한 포맷을 넣을 수가 있어서 관리하고 메모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공유 기능, 히스토리, 실시간 동시 편집,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퀵파인드 등의 기능 등도 있고요. 제가 제시하는 노션 활용법은 투두리스트 템플릿을 만들어서 매일의 일정과 월별 업무 등을 놓치지 않고 관리하면서 내가 기록해 놓은 메모를 나중에 쉽게 키워드로 검색해 보는 것까지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과 공유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노션에서 템플릿이라는 건 쉽게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있으면 그 안에 내가 블로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나의 뉴스탕을 만든다거나 하잖아요. 그럼 그런 나만의 섹션이 노션에서의 템플릿입니다. 네이버는 그게 좀 더 단순하고 고정적이라면 노션은 가계부, 투두리스트, 레시피북, 도서 목록 등 내가 원하는 대로 섹션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블로그에 들어가면 그림과 글씨체만 다르고 구성 방식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내 입맛에 맞게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노션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쓰거나 아니면 친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다운받아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을 이용하면서 개인적으로 꼭 투두리스트 이런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만의 레시피북을 만든다던가 그리고 가계부도 작성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형태들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다 각각 내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서 목록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먼저 이렇게 생성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제가 할 일 관리 템플릿을 올려놓고 여러분이 다운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이 먼저 생성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만든 투두리스트 템플릿인데요. 먼저 달력이 왼쪽에 크게 있고 이렇게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늘 그리고 어제 남은 일 그리고 이 달에 할 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해서 맨 처음에 남은 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남은 일이 있으면 그걸 오늘의 할 일로 옮겨서 그 일 다음에 또 오늘 생긴 일들을 여기에 추가해서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앞부분을 체크해주면 그게 오늘 한 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다음 날 봤을 때 남은 일에 오늘 할 일 중에서 안 한 게 남은 일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오늘 할 일로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로운 할 일들을 작성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달에 할 일 같은 경우 여기다가 남겨주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오늘 할 일을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 말고도
세부적인 내용을 적고 싶으면 오른쪽을 누르면 창이 열려요. 그러면 이건 실제로 제가 그 연구 실적 임무를 연구 실적을 입력했던 건데요. 여기에 화면을 캡처해서 넣고 단계마다 필요한 부분에 표시를 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창 안에 텍스트를 작성할 수도 있고 캡처 화면을 띄워놓고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션의 캘린더와 구글 캘린더를 연동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구글 캘린더에서 노션에 있는 캘린더의 내용들이 함께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노션에서 구글 캘린더의 내용이 보이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월별 업무 같은 경우 이렇게 작성해서 월별 업무를 확인할 수도 있죠. 그러면 월별 업무 같은 경우는 5월달이면 5월달 내내 이 내용이 창에 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그런데 요거는 조금 제가 만들다 보니까 기능이 복잡해서 여기 필터에 들어가서 끝나는 날을, 시작부터 끝나는 날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만 한번 해주시면 5월달 내내, 6월달 내내 내가 할 일이 창에 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작성했던 내용을 1년 후에 이렇게 쓰시다가 1년 후에 연구 종료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컨트롤 P나 아니면은 거기에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키워드로 연구 종료라고 치면 연구 종료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다 뜰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놨던 내용들이. 그러면 거기 중에서 중견과제 연구 종료 감사 상신을 클릭해 보면 옆에 창이 열려요. 그래서 보면 내가 그때 남겨놓았던 메모들, 그리고 메일로 받았던 매뉴얼들, 이런 걸 제가 넣어놓은 건데요. 그런 걸 다시 한번 쉽게 검색어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이걸 잘 활용하고 있는데 누가 나도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걸 처음부터 만들려고 그러면 너무 무리겠죠. 그러면 내가 이걸 공유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그 공유 페이지 주소를 보내면 그 사람이 다운받아서 개인 페이지에 추가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에 추가되었다고 이렇게 자기 창에 뜰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로그인부터 템플릿을 다운받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학교 게시판에 아무래도 유스페이스 쪽에다가 올려놓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주소창을 열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주소를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이게 거기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시면서 요거를 일단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전제 조건이 그 구글 아이디가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노션을 따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아이디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뜰 거예요. 맨 처음 로그인을 하면. 그러면 아까 내가 저장했던 주소를 불러오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요걸로 나한테 다 다운이 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복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인 페이지에 추가라는 섹션이 있고요. 개인 페이지에 추가해 주시면 나한테 다운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할 일 관리 템플릿에 요 내용이 뜨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내 거가 된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필요 없는 거는 지우시면 되고 나한테 필요 있는 내용만 남겨놨다 치고, 그리고 여기 제목도 바꿀 수 있어요. 뭐 관리 템플릿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짝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 없는데, 예를 들어 내가 들어갔더니 어제 남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요 일을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작하면서 어제 요 일을 안 했구나.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오늘의 할 일로 넘어가죠. 그리고 오늘의 할 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김양희가 됐네요. 김영희 교수 포스터 제작. 이렇게 하면 여기에 열기라는 게 보이시죠? 그럼 요거를 클릭하면 여기에 세부 내용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전화번호, 강사료 보내려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포스터를 제작하려면 사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김영희 교수, 여기 김영희 교수님 계시네요. 김영희 교수 사진을 캡처를, 프린트 스크린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 템플릿에다가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캡처한 내용이 뜨고 이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몇 개월 있다가 김영희 교수님이 다시 오셔서 포스터를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물론 뭐 내 파일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그리고 파일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달의 업무 같은 경우 아까 보여드렸던 뭐 이달에 해야 하는 일이 뭐 이달에 뭘 해야 될까요? 전임연구원 인건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요거는 조금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규칙 한 개 열어보시면 여기에 들어가서 사용 날짜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31일, 내가 30일까지 끝내야 된다. 이번 달이니까요. 그래서 30일로 설정해 놓으시면,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 달의 업무가 6월 달 내내 이 업무가 뜰 거예요. 내 창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데 이제 오늘의 할 일이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그럼 내가 오늘 1, 2, 3 과제를 다 했다. 그러면 여기를 체크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한 일로 넘어가죠. 그리고 만약에 김영희 교수 포스터 제작은 오늘 다 못했다. 그러면 내일 와 보면 이 남은 일에 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이걸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친구가 네 거 김영희 교수 포스터 그 내용 좀 공유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열기에 들어가셔서 아까 세부 내용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링크 공유를 누르면 링크 복사가 있습니다. 그럼 링크를 복사해서 이걸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카톡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메일로 보낸다거나 하면 그 사람이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돼야 되는 게 그 사람이 나와 친구가 맺어져 있어야 돼요. 초대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나랑
친구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링크를 보냈을 때 그 사람이 다운받아서 그 내용을 뭐 본인이 새로 만들지 않고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쓰다 보면 내가 매일매일 쓴 내용이 이 캘린더에 이 내용들이 다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내가 1년이 지나서 연구 종료를 하는 때가 왔다. 연구 종료 어떻게 했더라? 이제 처음부터 찾아봐야 되잖아요. 기억이 당연히 안 나시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컨트롤 P를 눌러서 연구 종료라고 이렇게 치면 연구 종료와 관련된 내가 남겨놨던 메모들이 여기에 다 뜹니다. 그러면 연구 종료 감사상신을 찾아보면 내가 그때 남겨놨던 메모들이 이렇게 뜰 거고요. 뭐 파일도 보일 거고 그리고 사진도 보일 거예요. 올려놓으셨으면.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처음부터 일을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죠. 물론 가끔 이제 연구관리팀에서 내용들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또 내가 남겨놓은 메모는 더 잘 이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해야 할 일을 빼먹는 경우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이전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다양한 업무의 대응도 좀 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하는 일도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노션에 있는 공유 기능으로 내가 새로운 매뉴얼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료가 이미 만들어 놓은 내용을 공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 발표는 행정연구원들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업무를 하다 보면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원에서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지원 연구원님 감사합니다.